바탕화면을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자, 새로운 폴더 이름을 지어야겠죠. 저는 이제 디지털 컴퓨팅 수업에 근데 디지털 컴퓨팅 수업 이번 학기 거 계속 저기를 할 거니까 23, 231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만들려고 하는 폴더는 이런 거고요. 여러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만드셔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다른 이름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폴더 이름 지을 때 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첫 번째 뭐였죠? 한글을 쓰면 안 된다. 두 번째 어떤 거였죠? 웬만하면은 이거는 절대적인 원칙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 띄어쓰기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업할 모든 과정들을 생각을 하면은 띄어쓰기는 대시나 언더바나 이런 것들로 처리를 해주는 게 여러모로 이롭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거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코딩까지 결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무언가 이름을 시작할 때 숫자로 시작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너무 당연하니까 말씀 안 드렸지만 특수문자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뭐 느낌표, 뭐 골뱅이, 샵, 뭐 달러, 뭐 퍼센트 등등은 네,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부어 넣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 수가 있죠. 그리고 언제나 물어보는 이 질문. 이 질문이 이제 어떤 의미라고 그랬었죠? 믿을 수 있는가? 이 폴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코드를 담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 열면 이제 코드들이 이제 주르륵 있을 건데 너가 이 코드도 실행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믿니?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폴더니까 I trust other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첫 번째로는 일단 HTML 파일을 뭔가 하나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GitHub에 올릴 거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새 파일을 만들 때는 요거나 아니면 여기서 우클릭해서 뉴 파일 할 수도 있고 여기 이걸 누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뉴 파일 해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일 이름을 afile.html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파일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그 배움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어요? index.html 말고 뭔가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어요? index.html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이름이기만 하면 돼요. 자, index.html은 아닌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자, 느낌표 이렇게 치면은 우리가 이제 HTML 금방 쓱싹쓱싹 만들 수 있었죠. ms이라고 하는 플러그인 기능인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는 기본으로 설치가 돼 있고 다른 에디터 가도 ms는 아마 설치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상 HTML을 내가 제로부터 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ms를 사용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느낌표 치고 엔터 치면은 코드가 쫙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그 기능도 잘 작동하는지 세이브 좀 하면서 확인해 봅시다. 세이브를 하면은 포매팅이 돼야지 맞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설정을 해놨어요. 혹시 세이브 온 포맷에 문제 있는 분? 세이브를 했을 때, 자, 제가 이렇게 완성을 시켰어요. 이 상태에서 세이브를 하면은 이렇게 아래쪽 지금 8, 9, 10번 줄이 이렇게 좀 바뀌었죠? 그렇게 되는 게 제가 이제 세이브를 하면은 자동으로 포맷을 해줘라. 그 다음에 포매터는 프리티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이 부분 문제 있는 분? 네, 없으면은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사소한 설정이지만 여기 EN으로 돼 있는 거는 그 영미권 기준 설정이고 우리나라에서 돌아갈 웹사이트 가정하고 한글이 많이 들어갈 웹사이트라고 가정하면은 KO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죠. 이렇게 세이브를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바디에 좀 내용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에 일단은 첫 번째로는 H1 이렇게 치면은 이거가 아무래도 태그랑 똑같은 이름이다 보니까 자동 완성이 어떻게 되냐, 엔터를 치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H1으로 DC 1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지을 거지만 여러분은 다른 이름으로 지어도 상관없겠죠. 여러분들의 작업들이 매주 이제 누적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DC 231 강의 자료. 그 다음에 뭔가 P 태그를 써봅시다. P 태그를 써가지고 여기에 이제 설명에 해당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거죠. 로램으로 일단은 채워볼게요.
그래서 로렘 하면은 이제 글자가 너무 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이브를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다시 정렬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는데 일단 이게 우리 잘 보이는지는 확인을 하고 깃허브에 올리는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컴퓨터에선 잘 보이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우리 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기능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라이브 서버로 HTML을 보는 거랑 그냥 HTML을 보는 거랑 차이는 그냥 HTML 같은 경우에는 세로 고침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라이브 서버는 비교적 세로 고침을 할 일이 거의 없다. 뭐 물론 라이브 서버에서도 세로 고침이 필요한 순간들이 몇몇 있긴 있어요. 오늘 아마 그거 보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고 라이브를 여기 이제 클릭을 해보도록 합시다. 고 라이브를 클릭을 하면은 보통은 이렇게 크롬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디폴트 브라우저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는데 이게 열리지 않는 분들은 이제 제가 그때 주소를 말씀드렸었죠. 여기 보면은 아래 포트에 5500이라고 떠 있잖아요. 여기 아래쪽에 이 부분이요. 5500이라고 떠 있는데 저거가 이제 뭐 좀 다르게 뜨는 분도 있을 거고 어쨌든 크롬에서 자동으로 뜨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열었는데 크롬을 실수로 꺼버렸다. 그랬을 때 라이브 서버를 뭐 다시 시작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여기 이 주소로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127.0.0.1에 뒤에 여기 이 부분 보이시죠? 요거 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포트 번호를 넣어주면 돼요. 대부분 5500인데 가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 많이 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포트 막 다른 거 점유하고 있어서 다른 숫자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저는 제가 H1 태그를 써서 DC231 강의 자료라고 이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P 태그를 넣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저는 지금 줌이 좀 먹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기 위해서 그 커맨드 플러스 혹은 컨트롤 플러스 넣어가지고 그 브라우저 일을 좀 키운 거 있잖아요. 그렇게 먹어 있어서 좀 이렇게 크게 돼 있고요. 실제로는 웹상에서 보면 이런 사이즈로 보이겠죠? 네,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자, 일단은 요거를 깃허브에 한번 올리는 거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자, 깃허브에 올리려면은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컴퓨터에서 깃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깃허브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깃이랑 깃허브의 차이는 뭐냐면은 자, 깃이랑 우리가 이제 깃이라고 하는 게 있고 깃허브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는 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도의 장치냐면은 우리 게임 같은 거 할 때 자, 혹시 소닉 안 해보신 분? 자, 소닉 안 해보셨어요? 자, 그러면 슈퍼 마리오 안 해보신 분? 무슨 버전은 상관없어. 슈퍼 마리오에는 그 기믹이 하나쯤은 들어있다고. 뭐냐면 우리 게임하다 보면은 마리오가 딱 죽거나 혹은 소닉이 죽으면 하면서 이렇게 바닥으로 꺼져서 이렇게 죽잖아요. 그러면서 스테이지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그런데 가끔씩 요렇게 이렇게 돼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거를 마리오가 지나가면은 혹은 그 소닉은 요렇게 돼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나가면 하면서 여기 별이 막 이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 그거 지나가면은 죽어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일종의 세이브 포인트 생성기예요. 혹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복원 위치 생성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띄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요즘 원드라이브 같은 것들도 그거 있거든요. 어제 몇 시에 저장됐던 지점으로 돌아가기, 그제 몇 시에 저장됐던 지점으로 돌아가기 해가지고 최근 몇 개 버전을 막 저장하고 있는 기능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지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끔 보면 그냥 지가 뭐 일정 시간별로 이렇게 해놓거든요. 특히 구글 드라이브가 그렇죠. 구글 드라이브 우리 작업하다가 맞다. 어제 지워버렸는데 그 부분 어떻게 가지? 그 부분에 그 텍스트만 내가 긁어오고 싶은데 내가 근데 작업하다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워버렸어. 그 텍스트를. 그러면 이렇게 뒤지다 보면은 그 시간대에 이렇게 맞는데 딱 절묘하게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몇 시에 그게 저장된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지정할 수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기능 안 쓰죠. 그냥 일정 텀으로 구글 드라이브가 저장해 준 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요, 알아서 해주진 않아요. 걱정 말라고, 내가 5분 전에 너가 안 그래도 이걸 원할 것 같아서 저장해놨어, 이런 기능은 없어요. 내가 지정을 해야 돼. 야, 이 지점 나 복구 포인트로 하나 해놓을게, 또 해놓을게, 또 해놓을게 해서 만들 수 있고, 이런 쪽으로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지? 몰라요. 세보진 않았어요. 근데 버전을 완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자동으로 자동은 아니고 수동. 대신 내가 지점을 정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깃의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자동인데 시점은 대체로 아무 때나.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가 있고, 자, 이거 너무 크죠? 그나저나 텍스트가. 여러분을 너무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자, 반면에 이제 깃허브는 이제 어떤 거냐? 자, 깃을 잘 보시면은요, 여기에 인터넷에 연결이 됐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어디까지나 여러분 컴퓨터 안에서만이에요. 오프라인. 여러분의 컴퓨터 그 파일 딱 거기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깃허브는 이 생성 관리 프로그램을 생성 관리된 것을 온라인에 올리고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 겁니다. 이게 깃허브 말고도 유사품이 있습니다. 뭐 깃버켓이라던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깃허브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VS 코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깃허브가 또 마이크로소프트 거예요. 그래서 연동이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거다. 여러분이 코딩을 조금 더 잘하는 입장이면은 난 깃버켓이랑 연결시킬 건데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해요.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굳이 어려운 길로 돌아가지 않고 일단은 쉬운 길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운맛으로 해보고 싶으시면은 나중에 깃버켓 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등을. 자, 그래서 요런 개념이 있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깃허브를 한번 시작을 깃허브가 아니라 깃을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 소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익스플로러가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할 거, 익스플로러를 눌렀을 때 지금 모든 파일들이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들 다 세이브를 한 상태예요. 딱 지금 세이브가 다 된 상태야. 지금 이 상태를 기억해 놓고 싶어. 그럴 때 이제 여기에 가는 겁니다. 소스 컨트롤에 가요. 소스 컨트롤에 가면은 여기를 이용하는 것도 처음인 페이지랑 그 다음에 계속 이용하고 있는 페이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겠죠. 자, 지금은 처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냐? 깃이 아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애한테 이제 이야기해야 돼요. 나 깃 관리 좀 해줄래? 라고 이제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사실 이게 한글로 써져 있으면 너무 명료하죠. Initialize Repository라고 돼 있어요. Initialize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거 뭔가를 시작하다 약간 이런 거고, 롤에서도 이제 한타 시작할 때 이닛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의 이닛이에요. 그리고 Repository는 어떤 의미냐면은 깃으로 관리되고 있는 폴더 공간 있죠. 그거를 리파지토리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여기서 관리가 되는 폴더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 여기 익스플로러에 여기 DC231이라고 제가 열어놓은 이 루트 폴더 있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웹과 관련된 작업을 할 때 내가 열어놓은 그 폴더가 이 세상의 전부예요. 이 세상의 전부예요. 여기 바깥에서 파일을 가져온다는 건 인터넷상에 있는 거는 말이 돼. 근데 내 컴퓨터에 있는 다른 파일을 여기 DC231 폴더보다 밖에서 가져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DC231 폴더가 우리의 리파지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표현을 이걸 리파지토리라고 해요. 근데 사실상 뭐 깃으로 관리되고 있는 폴더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Initialize 리파지토리를 누르면 됩니다. 요거를 누르면은요, 여기에 이제 commit이라고 하는 게 떠요.
자, git을 쓰면서 쓰게 되는 주요 명령어가 있어요. git 주요 명령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git 주요 명령어. git 주요 명령어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요, 커밋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push, 세 번째로는 pull, 네 번째로는 fetch.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될 명령어예요. 커밋은 뭐냐? 세이브 포인트 생성. push는 뭐다? 원격지의 전송. 이거는 원격지에서 다운로드. 이거 뭐 전송이라보다 업로드라고 하면 되겠네. 그 다음 fetch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이 커밋을 할 때요, 이거 약간 이론적인 거라서 굳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2단계가 있어요. 자,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변화한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스테이지에 올린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커밋은 스테이지에 올린 파일만 세이브 포인트에 반영. 스테이지에 안 올린 파일은 변화 파일로서만 남아있고 세이브 포인트에 반영 안 됨. 개념적으로 좀 귀찮고 복잡하죠. 뭐 스테이지 올리고 말고, 솔직히 작업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은 뭐를 스테이지에 올리고 안 올리고를 별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한다? 볼게요. 여기에 changes의 A 파일 이렇게 있죠. changes의 A 파일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이거를 플러스 버튼을 누르잖아요. 안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파일이 있겠죠. 뭐가 변경한 파일. 여기서 이거 플러스를 누르면 여기에 staged changes라고 하는 거에 A 파일이 올라가고 아래에는 changes는 비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이렇게 하고 커밋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변경한 파일 중에 너는 데리고 갈게, 너는 안 데리고 갈게, 뭐 요걸 해야 되는데 그 짓을 언제 해요? 귀찮아서. 사실은 그냥 이렇게 changes 된 거에서 커밋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구가 이거예요. There are no staged changes to commit. 야, 그 스테이지 올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커밋을 해? 나 스테이지 올린 것만 커밋한다 그랬잖아. 이렇게인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스테이지에 원래 내가 수동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있었으면 아마 이런 문구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야, 아래는 뭐라고 해야 하냐? Would you like to stage all your changes and commit them directly? 야, 그 변화된 거 전부 다 스테이지에 올리고 해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해줘.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잖아요. 커밋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게 떠요. 이 초록색 Please enter the comment message for 어쩌고저쩌고 여기 뜨죠. 여기에다가 써야 돼요. 내용을. 자, 여기 이 영문 부분을 제가 잠깐만 번역을 해드릴게요. Please enter the comment message for your changes. 너가 변경한 사항들에 대한 커밋 메시지를 작성해줘라. Line starting with sharp will be ignored. 그러니까 샵으로 시작하는 라인은 무시된다예요. 저 무시된다는 뭐냐면은 여기에 적은 메시지는 그 커밋 메시지로 저장되지만 샵 이하의 적은 메시지는 커밋 메시지로 저장되지는 않는다. 예요. 자,
요게 뭐를 의미하냐면 제가 잠깐 git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git과 github에 대한 설명 추가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제가 적은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커밋을 할 때마다 이거는 뭐를 바꿨던 거야. 이거는 뭐를 추가했던 거야. 다음에 할 작업은 뭐야. 같은 작은 짧은 메시지를 반드시 남기도록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도 작업하면서 그런 적 많을 거예요. 이게 파일 작업하다 보면은 진짜 최종, 정말 최종, 진짜 씨발 최종 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가 진짜 최종이었더라?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날짜별로 그냥 이렇게 보다가 시간 보고 이렇게 파악하다가 나중에 열었다 닫았더니 뭔가 조금 세이브 해가지고 그럼 이제 꼬이면은 이제 진짜 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가 저기였는지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맵 템플레이트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이거 조금만 더 열게요. 네.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폴더도 있고 여기에 적혀 있는 이런 것들 있죠. 다 이게 다 제가 매번 세이브할 때마다 적었던 메시지들이에요. 근데 이게 다 균일하지 않은 거 보이시죠? 이게 균일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파일들은 가만히 있었고 바뀐 부분이 있고 안 바뀐 부분이 있고 그러잖아요. 바뀐 파일들 반영되던 그 부분들에만 새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좀 더 오래된 메시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7달 전에 있고 이건 8달 전에 있잖아요. 그러면 middle of making it compact, 이거 컴팩트하게 만드는 중이다 라고 내가 메시지를 남겨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for the first template release, 이거는 첫 번째 템플레이트 릴리즈를 위한 것이다 라고 내가 뭐 작성을 해놓은 부분이죠. 이런 메모들이 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작성하는 거는요, 여러분 항상 정성껏 해주셔야 돼요. 정성껏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충 가나다라 마바사는 적지 마시고, 그렇다고 길게 적으면 또 의미가 없는 거 아시겠죠? 저기 길게 적어봤자 도움 1도 안 되는 거.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적으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한 번도 git을 아직 해놓지 않다가 이 작업에, 이 프로젝트 폴더에 대해서는 아직 git이 안 쓰이고 있다가 이제 쓰자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첫 번째는 이렇게 쓰죠. 영어로는 보통 영미권에서는 그냥 이렇게 적죠. 뭐 init, 이제 막 시작한 거다 이렇게 적기도 하고, 한글로 적어볼게요. 뭐 시작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거면 충분하죠. 자, 여러분 저하고 똑같이 적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나는 이걸 뭐 때문에 저장을 하는 거다 라는 거를 적절하게 적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이라고 하고,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거 두 번째, 세이브하고 자 이제 커밋 끝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끝나려면 반드시 이걸 눌러야 돼요. 여기 체크 버튼. 자, 이게 기본적으로 끝났다 안 끝났다를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이게 커밋이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깔끔하게 비워야 돼요. 근데 뭔가 이게 있고 여기에 이게 계속 움직이고 있죠. 뭔가 안 끝났다는 거죠. 자, 이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저는 지금 이 커밋 메시지 커밋 언더바 에디트 메시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특별한 문구가 안 뜰 건데, 자, 요거를 이제 누릅니다. 누르면 딴 끝났죠. 그러면은 이제 커밋이 다 된 거예요.